이차함수 자체에서는 뭐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나누는 게 크게 의미는 없거든. 다 배웠었던 내용들이라서. 근데 뒤로 가면 이제 뭐 도형의 방정식 해서 원도 나오고 직선도 나오고 막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도형들이 나올 거야. 물론 과정이 더 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그림들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럴 때 모든 좌표 평면에 그릴 수 있는 모든 함수와 방정식들을 전부 다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기억을 하면 현역 공부할 때 많이 편하죠. 그래서 그 세 가지 형태에 대한 얘기를 오늘 아예 다 해버리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 세 가지 형태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 원래 우리가 10단원에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내가 많이 얘기를 하게 되면 오늘 쫙쫙쫙 해서 많이 얘기를 해봐야 157쪽까지 나가고 멈출 것 같아요. 아니면 순서를 조금 바꿔서 163쪽부터 하는 최대와 최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먼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조금 이따가 같이 정해서 따라가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나눠서 가는 것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거는 결국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처음부터 그냥 한번 쭉 풀어가면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2차 함수. 앞으로 우리가 보는 모든 함수와 방정식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식들은 전부 다 세 가지 형태로 나눠줄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기본형이에요. 자, 기본형은 지금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써놨죠. 그 이유가 함수를 공부함에 있어 기본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가장 중요하냐면 이 기본형이라는 것 자체에서 이 함수라는 녀석의 기본적인 모든 성질들을 전부 다 밝히게 되고요. 그 성질들을 암기하게끔 만들기 때문이에요.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본형에서 알아야 될 첫 번째는 2차 함수의 관계식입니다. 어떤 식의 형태를 가지죠? 가장 기초적인 형태면 y는 ax의 제곱, 그리고 a는 0이 아니고 a는 상수라는 조건을 붙여서 숫자로 판단을 내리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제 이 기본형 자체에서 2차 함수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냐면요. 분명히 돌출된 하나의 지점이 존재를 할 거예요.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꼭지점이라고 부르죠. 그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죠? 0,0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명히 대칭이 되는 추계 방정식이 존재를 하겠죠. 추계 방정식 어떻게 되죠? 뭐라고? 야, 이씨. 새로 줄이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그래프를 모양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려보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공이 날아간 궤적인, 그렇죠. 포물선의 형태를 띈다라고 우린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저기 보이는 상수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양수면 이 포물선 모양이 아래로 볼록합니까? 위로 볼록합니까? 아래로 볼록. 아볼이라고 써볼게요. 이거 옛날식 책들 보잖아요. 그럼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위로 오목하다고도 부릅니다. 볼록의 반대말. 볼록하다의 반대말. 오목하다. 왜? 렌즈,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볼록 렌즈를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온 거 오목 렌즈를 안으로 푹 파인 거잖아. 위로 오목하다. 아래로 볼록하다. 위로 뭔가 알 것 같은. 아니, 뭔가 알 것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있지. 그냥 평평해. 요렇게 그렸어. 어떻게 된 거야?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지. 렌즈 자체가. 요렇게 생긴 게 있다고 쳐봐. 얘를. 그치? 근데 이거를 요 위에 쪽 입장에서 보잖아?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떻게 돼? 위로. 오목하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을 다른 말로 위로 오목에서로 불러요. 근데 그냥 아래로 볼록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마찬가지로 A가 음수면 그때는 위로 어떻게 되죠? 볼록한 모양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특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되죠? Y축에 가까워진다? 좋아요.
y축에 가까워진다.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a가 양수일 때 축방을 중심으로 축방의 왼쪽에 그려지는 그래프는 증가함수입니까? 감소함수입니까? 감소함수. 오른쪽은요? 그렇죠. 다시 a가 음수일 때 축방의 왼쪽은요? 증가. 축방의 오른쪽은 감소가 되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7번째 성질. 자, 그 다음 8번째. a의 절대값이 같은 함수는 어떤 축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까? 네. 절대값이 같은 함수. 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숫자라면 그러면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를 가지죠.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이런 식의 특징들을 가지는 기본적인 8가지 특징을 가지는 게 2차 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요거 3개야. 왜냐면 나머지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거든. 근데 굳이 선생님 이거 되게 너무 적은데 싶으면 여기 정도까지만 같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3가지만 추가해서 같이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확인돼요? 그래서 총 6가지 성질만 그냥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내가 여기 위에 있는 요 3개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 이유가 뭐냐면 요 3가지 기본적인 정보를 통해서 지금부터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모든 2차 함수를 다 그려낼 수가 있어요. 모든 2차 함수를.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정보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형에서 이렇게 정립된 기본적인 성질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해볼 거냐면 평행이동이라는 규칙을 적용시킬 겁니다. 자, 평행이동 단어의 뜻 기억합니까? 네. 평행하게 이동하다. 좋아요. 직선이 있어요. 요거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평행하게 이동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평행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평행. 어떤 경우가 평행이죠? 만나지 않는 거. 아무 때나 씁니까? 평행을? 만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와 누가 만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애들이 안 만나야 돼? 이렇게 생긴 애 뭐라고 불러? 이렇게 생긴 애. 이거요? 팔 말고 이렇게 생긴 애. 직선 사이의 관계 중에 평행이 있는 거잖아. 직선과 직선 둘이 서로 만나지 않을 때가 평행. 근데 2차 함수는 직선입니까? 곡선이 평행하게 이동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요. 안 되죠. 근데 평행 이동을 적용시키겠대요. 네.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축이나 네, 축을 하는 거예요. 축을 이동시키냐? 아니, 평행이라는 단어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원래 평행이라는 단어는 2개의 직선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던 겁니다. 그래서 2개의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 관계다라고 우리가 변형을 시켜서 기억을 하는데, 원래는 평행이라는 관계는 2직선이 있죠. 어느 부분에서 길이를 재든 항상 일정한 길이를 가지는 관계를 평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막상 그 직선 2개를 그려놓고 나니까 만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와서는 이 평행이라는 단어를 그냥 만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쓰거든요. 근데 함수 단원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평행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돼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있을 때 얘를 이동시키잖아요. 이 모양을 뭐 회전시키거나 꺾거나 합니까? 그대로 이동하죠. 즉 평행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냥 모양 그대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양 그대로. 원래랑은 좀 거리가 멀어진 거죠. 하지만 그냥 모양 그대로 이동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평행 이동을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원래 있던 기본형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을 따라서
Q만큼 이동을 시켜볼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여기서 잠깐 끊을 거거든요. 영상 잠깐 끊을 거거든. 그동안 현이가 3분 정도 생각을 해볼 거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 X 마이너스 P, Y 대신 Y 마이너스 Q를 대입하는 건 알죠? 왜 나온지 알아? 정리해봐.